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시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 식물 투어를 한번 찍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로시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 번째 영상 만에 드디어 식물 투어를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식물 배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정말 고심을 해서 열심히 제가 나름 과학적으로 설계를 한 배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식물 키우는지, 제가 102개 키운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간략하게 케어 루틴도 한번 설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곳은 거실인데요. 거실에는 대략 제가 세봤을 때 한 40개인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50개인가 정도 그 식물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세보겠습니다. 영상 찍으면서 다시 한번 세보면 될 것 같아요. 식탁 위에는 홀성란을 올려뒀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친구 결혼식 가서 부케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꽃이 너무 예뻐서 그 꽃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뒀어요. 원래는 하얀색 카라도 같이 있었는데 카라는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저쪽에 그 제 안방에 선반 위에 올려뒀고 그건 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댓글에서 뭐 소품 같은 것도 설명해달라고 하시는 댓글을 제가 봐가지고, 근데 제가 막 저희 집이 딱히 막 엄청 예쁜 소품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저가 그런데 돈을 막 쓰는 편도 아니고 그냥 선물로 받거나 뭐 어떻게 여행 가서 그냥 사오거나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 컵 화병은 아니고 컵인데요. 이거는 대학생 때 선물로 받은 거예요. 2개를 선물로 받았는데 컵으로는 진짜 잘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뭐 꽂아두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식물을 배치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식물이 어느 정도의 빛을 요구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집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시간과 각도가 계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하셨다가 빛이 많이 필요하고 좀 오래 빛을 많이 봐야 한다 하는 식물들은 창가로 좀 옮겨주시고, 만약에 창가로 옮길 수 없다 하시면 식물 등을 또 따로 설치를 하셔서 빛을 충분히 쐬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 집은 남향인데 정남향인데 겨울에는 빛이 이렇게 좀 깊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창문이면 햇빛이 이렇게 요 정도로 들어와서 여기 몬스테라 있는 데까지 빛이 잘 들어오는 편인데요. 지금 봄이 되고 여름이 점점 되어 갈수록 빛이 각도가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창가 쪽에만 햇빛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쪽 안쪽에 있는 식물들은 식물등을 따로 이렇게 좀 쐬어줘야지 얘네가 좀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식물들 중에 제가 한 번도 소개 안 한 애가 있어요. 얘는 스노우 사파이어라는 아이인데요. 얘도 자세히 보면은 엄청 예쁘고 화려하거든요. 근데 소개할 기회가 없었네요. 안스리움들이랑 오르비폴리아, 이쪽에 제가 가습기를 이번에 드디어 샀어요. 테이블 야자는 이렇게 커가지고 테이블에 못 올라가는 테이블 야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필로덴드론 마요이. 수태공을 태웠었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빼버렸고요. 얘가 어릴 때는 진짜 아기 단풍손처럼 포동포동한 잎사귀만 내주다가 이제 좀 컸다고 이렇게 길쭉한 잎사귀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창문 앞에도 긴 벤치가 하나 있어서 식물이 꽤 많이 올라가요. 여기도 여러 가지 식물 올려서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필로덴드론 빌리에티에, 수영이 진짜 지 맘대로 생겼죠.
얘가 볼 때마다 약간 익룡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익룡 알도 화분위에 올려줬어요. 여기는 고사리 존인데 약간 햇빛이 가려서 고사리들 키우기 딱 좋더라고요. 원래는 여기 힘의 몬스테라가 하나 있었는데 아디안텀은 항상 저면관수로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다바나 고사리랑 악어 고사리가 있어요. 그래도 조금 어두울 수 있어서 위쪽에 식물등을 하나를 설치해서 멀리서 빛을 쬐주고 있고 이 에버제미엔시스도 클수록 진짜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몬스테라 옆에 보시면 선반이 하나 있는데요. 제일 위층에는 베고니아 삽수 고지해뒀고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는 지금 조명을 꺼놨는데 그 식물등을 설치해놨어요. 안스리움, 비타리폴리움이 이렇게 있고요. 이 작은 병에 들어있는 건 이끼인데 리오넬이라는 프랑스인 친구가 줬어요. 그리고 베고니아 푸토엔시스랑 버럴막스 바리에가타. 제일 밑에 칸에는 이렇게 요리책이 있고요. 네, 제가 요리하는 것도 엄청 좋아해서 새로운 요리를 할 때 참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드라세나 마상게아나. 이 좀 수영이 특이해요. 목대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야자수처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옆에 보니까 오르비폴리아가 새 잎을 지금 내고 있네요. 똘똘 말려가지고. 꽤 오랫동안 그 가습기 없이 키우다가 이번에 가습기를 드디어 사게 돼가지고 이제 애들이 좀 새 잎을 많이 내주면 좋겠어요. 위쪽 벽에는 박질환 목부작한 거를 걸어뒀어요. 그 댓글에 박질환 어떻게 키우냐는 질문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 박질환을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나무 쟁반 있죠. 다이소에 파는 그냥 고무나무 쟁반 같은 거 3,000원인가 2,000원인가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수태로 둘둘 감아가지고 부작을 해줬는데 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제 인스타그램 릴스에 목부작 하는 거 영상 올린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수태가 말랐을 때 주는 건 아니고 얘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얘가 좀 만져봤을 때 이렇게 빳빳하지 않고 막 흐물흐물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아직 빳빳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잎이 흐물흐물하다 그러면 안에 이게 수분이 없는 상태라는 거라서 그때 물을 흠뻑 적셔줍니다. 흠뻑 한 20분 정도 물에 쑥 담궜다가 화장실에 들고 와가지고 약간 큰 대야 같은 거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흠뻑 담궜다가 다시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는 영양제 같은 거 있어요. 그거 한 번씩 그냥 뿌려주고. 여러분들이 예쁜 수영, 마음에 드는 수영의 박질환을 구매하셔서 나무 쟁반을 하나 사시고 수태를 구매하시면 쉽게 박질환 목부작 가능합니다. 저 지금 약간 당이 떨어져가지고 밥을 좀 먹고 나머지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해가 지겠지? 해가 지면은 영상이 잘 안 찍히겠지? 빨리 찍고 밥을 먹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제일 창가에 보시면 그 해먹용 앵커로 달아가지고 크리소카디움, 엄청 거대한 크리소카디움을 키우고 있는데 계속 새끼를 낳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새끼 잘 자라고 있고, 주방에는 이렇게 고사리 2개를 키우는데 여기까지는 진짜 햇빛이 안 들어서 이 조명등으로만 자라고 있어요. 그래도 엄청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고사리가 그냥 이 LED 등인데 식물등도 아니고 그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덧 지금 5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를 시작한 게 12시에 찍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덧 5시 반이 되었어요. 그 중간에 이제 밥도 먹고 여러 가지 딴짓을 좀 제가 많이 했어요. 제가 한 가지 일을 좀 끝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시작을 했으면 그걸 끝까지 끝을 내고 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생각난 그 일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일을 하다가 막 갑자기 다른 일이 생각이 나서 또 B라는 일을 막 해. 그러면 그 B라는 일을 또 끝까지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걸 하다가 또 다른 C라는 일이 또 생각이 나요. 그러면 또 그 C라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일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고 끝은 안 나고 막. 근데 그냥 그게 저인 걸 어떡해요. 그냥 그런 저 자신을 그냥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대신 나는 한 번에 A랑 B랑 C를 동시에 끝낼 수 있다. 3가지 일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자기의 모습을 좀 받아들이게 되면 되게 마음도 편하고 또 그 점에 좋은 점도 또 발견하게 되고, 제가 이렇게 계속 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은 긴데 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기 선반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반 한번 구경하러 가시죠. 얘는 알로카시아 레갈 실즈고요. 벨벳 느낌 알로카시아 프라이데. 얘는 알로카시아 헤테로필라 코라존, 알로카시아 드래곤 스케일, 그리고 알로카시아 스칼프럼, 얘는 알로카시아 네뷸라, 얘는 알로카시아 비스마, 알로카시아 실버 드래곤, 알로카시아 쿠프레아. 베르코섬이랑 멜라노크리섬이랑 하이브리드인 그 베멜하라고 그러죠. 베멜하. 이렇게 수태봉을 태운 걸 보시면 잎이 이렇게 점점 뻥튀기가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잎이 점점 커지고 있죠. 얘는 필로덴드론 글로리어스라고 하는 아이고, 필로덴드론 베르코섬. 그리고 얘가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 나 있어요. 필로덴드론 마제스틱. 얘는 또 베멜하. 좋아하는 것들은 좀 여러 개 키워가지고 개체가 좀 많은 것도 있어요. 몬스테라 아단소니, 그다음에 필로덴드론 테뉴, 알로카시아 세렌디피티, 필로덴드론 브렌티아넘, 필로덴드론 스퀘아미페럼. 얘도 이렇게 털이 이렇게 보고, 알로카시아 노빌리스라는 아이고, 그다음에 알로카시아 하트벌룬, 알로카시아 블랙벨벳. 얘는 거북 알로카시아, 알로카시아 밤비노. 수박 페페를 제가 진짜 많이 번식을 시키고 있어요. 수박 페페 밭을 만들고 싶어서 작년 겨울부터 이렇게 번식을 시키고 있어요. 필로덴드론 글로리어섬. 제 알로카시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알로카시아 하나 꼽으라면 얘예요. 얘 왓소니아나 도프인데 얘가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거 엄청 귀여워요. 도리도리도리. 네. 그리고 얘는 제클린. 얘 진짜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한 게 진짜 너무 자꾸 만지게 돼요. 이 솜털 나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제클린. 얘도 도리도리 잘해요. 이렇게. 제브리나 레티큘라타라는 아이로, 여기 원래 이제 무늬가 엄청 특이한데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아디안텀 2세, 아디안텀 주니어. 얘는 아디안텀 핑크 코다텀, 루모라 고사리, 프테리스 엔시푸르미스 에버그린이에요. 에버그린 종이고, 얘는 곰발바닥 고사리. 근경이 곰발바닥처럼 근경이 엄청 보송보송해요.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 여기는 향수랑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놔두는 곳이고, 실버 레이디 고사리고요. 이렇게 돌돌 말려 나오는 게 너무 귀여워요. 저는 제 친구한테서 받은 부케에서 카라만 빼가지고 이렇게 꽂아놨고,
얘는 아디안텀 미스티 클라우드. 얘는 폴리포디움이라는 그 미역고사리라는 아이고요. 아디안텀 히스피둘럼, 그리고 그 브론즈 비너스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색깔이 이렇게 갈색으로도 나오는 예쁜 아이예요. 얘는 이제 거실에 있던 히메 몬스테라 분리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한 10개 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번식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모르겠어요. 호마타 고사리죠? 얘도 토끼발 이렇게 귀여운 근경이 있습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털보송이 애들이. 정글 플랜츠들 번식하고 있고요. 미니 온실인데 너무 작은 유묘 안스리움이나 이런 작은 알로카시아 같은 애들을 잠깐 케어해주고 있어요. 엄청 큰 보스턴 고사리 테라리움인데 얘네들이 살고 있어요. 얘는 호야 로툰디플로라라는 아이고요. 얘는 오보바타, 호야 오보바타, 호야 칼리스토필라 마큘라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고니아예요. 지금 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제가 베고니아 꽃 처음 봤어요. 침대 머리맡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있는 식물들이 조금 덩치가 커져서 여기는 거의 풀분에 플라스틱 슬립분에 키우거든요. 플라스틱 슬립분이 뿌리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얘가 좀 자라날 자리가 없으면 그때 조금 사이즈가 큰 토분에 옮겨주는데 토분에 옮겨서 거실로 진출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 식물 투어를 해봤고요. 제가 설명을 못 드린 식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막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막만 믿고 있어요, 저는.